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드게임 대학원의 원장 조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 매번 새로운 컨텐츠만 개발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컨텐츠가 저희가 보드게임 대학원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컨텐츠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맛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보대원 랩실입니다. 보대원 랩실이 뭐냐면 대학원생들이 항상 이제 랩이라고 하잖아요. 그 연구실인데 대학원생들끼리 모여서 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논문도 쓰고 하는 곳을 랩실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도 보드게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드게임들도 있지만 새로 산 보드게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을 때 이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죠? 바로 봐요. 리얼월드입니다. 맞아요. 요번에 청주에 현대 커넥트가 생기면서 리얼월드라는 보드게임은 아니고요. 사실 체험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탈출 카페의 모습도 있고 머더미스터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 공간인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리얼월드 클루라는 컨텐츠의 하나인 숨바꼭질을 하고 왔습니다. 먼저 숨바꼭질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리얼월드 클루라는 컨텐츠 자체가 머더미스터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 같이 어떤 스토리의 역할을 하나씩 배정받고 그 행동이나 뭔가를 통해서 그 스토리를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3인이서 가서 3인 전용 게임인 숨바꼭질을 진행한 거고요.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어플로 리얼월드 어플에 보면은 할 수 있는 머더 미스터리들이 있는데 그 컨텐츠 중에서는 난이도가 그래도 높은 편에 속했던 게임이었던 것 같고요. 테마도 공포 테마라서 좀 더 유니크했던 것 같아요. 숨바꼭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더 미스터리라서 저희가 3명이서 갔는데 저랑 조교님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던 리보님이랑 이렇게 같이 갔거든요. 그렇게 셋이서 갔는데 생각보다는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꽤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가 어쨌든 머더 미스터리를 가게에서만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게에서 머더 미스터리를 꽤 해본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저희가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대략 잡아서 10개 정도 머더 미스터리 해본 것 같고, 머더 미스터리의 종류도 꽤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연작 시리즈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단편적인 것들도 해봤고, 약간은 좀 무거운 것도 해봤고 가벼운 것도 해봤고. 그런데 저희가 항상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요즘 인스타 같은 데서 혹시 머더 미스터리 하는 보드게임 카페들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 컨셉을 잡고 하잖아요. 음. 그리고 실제로 어떤 회사들은 그 보드게임을 좀 더 잘 즐기기 위해서, 몰입해서 즐기기 위해서 약간 팝업 스토어처럼 머더 미스터리의 GM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더 깊이 있고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는 머더 미스터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꼭 필요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세팅되어 있고 딱 이것만을 위해서 준비된 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그 머더 미스터리를 하는 장소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컴팩트한 공간인데 그냥 이제 책상하고 화면만 있거든요. 근데 사실 머더 미스터리를 할 때 넓은 공간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밀담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딱 세팅이 돼 있는 것도 좋았고, 화면으로 진행을 보통 하는데 화면도 크고 이제 잘 보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교원대 학생들이 많이 들을 테니까 교원대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스터디룸이라고 딱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스터디룸이고 들어가면은 책상에 딱 종이, 펜, 그리고 머더 미스터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서 카드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이했던 점은
복장으로 입을 수 있는 간단한 아이템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약간 그 아동복 카란가?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걸 정확히 뭐라 망토라고 하지? 하기엔 좀 애매하고 어쨌든 뭔가 목에다가 딱 써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아동이라는 어린이라는 컨셉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꽤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아동복을 실제로 준비했다면 좀 과했을 텐데 그쵸. 예, 그런 느낌의 약간 느낌만 주는 아이템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드들도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약간 귀찮음을 줄여주고요. 맞아요. 머더 미스터리는 사실 역할 숙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역할 숙지도 그렇고 절차도 약간은 좀 대동소이하지만 좀 그런 맞아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좋았던 점이 머더 미스터리를 사전에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딱 들어가니까 동영상으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역할 숙지할 시간 몇 분 딱 주면서 타이머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되게 괜찮았고 그다음에 그 타이머 딱 끝나면은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력 있게 그 내용들을 읽어야 됐고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또 특징적이었던 점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그리고 보통 이제 종이로 역할 설명서를 주는데 이거는 이제 핸드폰 앱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QR을 찍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길지 않아서인지 가독성도 나쁘지 않았고 핸드폰으로 보는데 그리고 사실 역할을 하다가 다시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본인 설명서를. 맞아요. 근데 주섬주섬 꺼내서 이제 보면 아무래도 몰입도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안 보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근데 핸드폰은 그냥 슬쩍 보고 이제 내려놓고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좋더라고 핸드폰으로 하는 게. 맞아요. 핸드폰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빠르게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말씀하셨던 상호작용들을 하니까 좀 더 쉬운 느낌도 있었고요. 저는 핸드폰으로 해서 별로일 줄 알았거든 오히려. 전 종이 팔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편했고 그런 식으로 아까 세팅돼 있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해야 될 건 마음의 준비밖에 없는 거. 맞아요. 그게 이게 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골라서 딱 이걸 할 거예요라고 마음만 먹으면 거기서 준비를 다 해주고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도 저희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몰입이 훨씬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커넥트 현대점의 약간 아쉬운 점일 수 있는데 저희가 오픈한 첫날 갔던 거여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갔더니 TV 화면에서는 이게 공포 테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위기를 스산하게 만드는 배경음악이 막 흘러나오는데 반면에 그 천장에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백화점의 안내방송이나 백화점의 음악들이 맞아요. 나와서 그게 좀 약간 몰입도를 깨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건 무서운 컨셉이어가지고 좀 무서우려다가도 조용히 토론을 하다 보면 조용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선명하게 들려오는 백화점의 음악 소리는 너무 발랄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뭐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 부분은 네 조금 아쉬웠던 점. 하지만 리얼월드에서 준비했던 그런 머더 미스터리 환경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보드게임 카페에서 머더 미스터리를 할 때 간단한 소품 정도는 준비를 해놓을까? 생각도 잠깐 들었고 머더 미스터리 나잇이라고 해서 저희가 옛날에 할로윈 이벤트를 할 때 불을 조금 조명을 어둡게 만들고 게임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할로윈 게임만 이렇게 해서 그때 머더 미스터리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조명도 어둡게 하고 머더 미스터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 보드게임 대학원에서도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게임의 길이는 얼마 정도 됐던 거였죠? 길이는 2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타이머가 다 있으니까 2시간 플러스 알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게임 진행이 거의 딱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 후에 뭐 엔딩을 본다던가 좀 얘기한다던가 그것까지 포함하면
2시간이 근데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2시간이 그렇게 막 좀 지루하다 이런 느낌 아니었고 3인이서 하면 사실 좀 빠르게 진행될 때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오래 진행은 안 됐던 거예요. 물론 제가 중간에 자꾸 화장실을 가가지고 예, 뜨는 시간이 몇 분 있었기도 했지만 그래도 2시간이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됐고 그 토론하는 시간을 저희는 실제로 타이머를 재고해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죠. 시킬 때만 하고 음. 거기서 몇 분이 지정돼 있으면 했는데 지정이 안 된 경우도 사실 많아서 머더 미스터리 중에 그런 경우는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토론 때는 시간이 짧았고 맞아. 마지막 토론 때는 또 시간이 길어졌고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고 준비된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스포가 되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 숨바꼭질이라는 게 약간 공포 테마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3명의 어린이가 숨바꼭질 이지만 약간 무서운 숨바꼭질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일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머더 미스터리를 하면서 사실 엔딩이 약간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억지스러운 거. 맞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요거의 그런 연결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근데 스포가 될 수도 있나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 뭐 요 정도로만 가볍게. 그러니까 이게 3인이었잖아요. 네. 전 3인 머더미스터리 생각보다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왜냐면은 3인 머더 미스터리를 하나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3인과 다인은 조금 달라요 보통은 느낌이. 근데 그거를 잘 녹여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컴팩트하게 잘 녹여냈고 그리고 생각보다 머더 미스터리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각자만 네, 보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보다 그 캐릭터의 시선으로 쓴단 말이에요. 하나의 사건을 봐도. 네. 근데 그렇죠. 그게 생각보다 너무 차이가 나면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누구는 이렇게 봤고 누구는 이렇게 봤다는 게.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거를 적당히 잘 이해가 되게 잘 녹여냈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그러면 3인이서 할 때 네. 머더 미스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약간 좀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자기만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그건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저희가 하필 처음 한 머더 미스터리가 또 3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때 서스펙트 게임만 한 후로 처음으로 머더 미스터리를 했던 때라 이제 이악 물고 정보 공개를 이제 말을 안 한 거죠. 그렇죠. 많이 숨겼죠. 그쵸. 토론도 거의 안 하고. 심지어 카드는 공개를 해야 돼서 공개를 하지만 한마디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죠. 네. 중요한 내용은. 근데 이제 결론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군. 맞아요. 애초에 머더 미스터리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임이. 맞아요. 사실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데 맞아요, 조금 더 맞아요. 집중을 하는. 응. 흡사 저는 이제 역할이 있는 소설책을 읽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자주 그쵸. 하는데 역할 있는 소설책을 읽는데 응. 자기 역할만 읽는 거야 소설책에서. 진격의 거인으로 따지면 에렌 예거가 나오는 부분만 읽는 거야. 다른 건 다 무시해. 그리고 내가 읽은 얘기는 공개도 안 해.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머더 미스터리의 재미가 좀 떨어진다.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머더 미스터리 제목이 뭐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시간에 달리는 트라이앵글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했었는데 재밌었어요. 솔직히 지금 돌아봐서 생각하면 그 정도 머더 미스터리 완성도도 흔치 않았는데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처음 해가지고 약간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해서 특히나 3위는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저희는 진짜 소설책 읽기가 되었죠. 다른 스토리들도 그럴 거예요라고까지는 제가 사실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했던 게 유달리 좋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한 개만 해보고 리얼월드 클루의 수준은 뭐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숨바꼭질은 꽤 괜찮은 머더 미스터리였다. 그리고 머더 미스터리란 게 사실 펀딩 같이 그런 식으로 개인 작가께 사실 너무 많잖아요. 특히 그렇죠. 국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장된 걸 사람들이 좀 즐기려고 일본 시리즈가 조금 더 인기 있기도 하고.
근데 숨바꼭질 말 그대로 숨바꼭질만 해봤기 때문에 단언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컬은 좀 보장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걸 또 기회가 된다면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웹소설과 책으로 출판되는 소설에 그쵸, 맞아요, 어쨌든 차이는 있는데 그쵸. 저희는 주로 이제 음. 웹소설 수준으로 생각하고 갔지만 생각보다 출판사에서 출판된 정식 출판된 책은 꽤 잘 만들어진 책이구나 이런 걸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검수만 잘 돼도 글이라는 게 그렇죠. 느낌이 진짜 다르거든요. 특히 머더 미스터리는 글이 기니까.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서스펙트 게임 이외의 머더 미스터리들은 만족스러웠던 게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스펙트 게임은 여전히 1등이지만 다른 머더 미스터리들 개인 작가들의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듬어져 있었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얼 월드에서 즐겼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질 수 있는데요. 바로 가격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2인 머더 미스터리들, 그러니까 머더 미스터리라고 하진 않을게요. 클루라고 할게요. 거기선 클루라고 해요. 2인 클루들은 조금 더 가격이 비싼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28,000원에서 25,000원이었고 3인 4인은 대부분 25,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1인당 그러면은 둘이서 가면은 거의 한 5, 6만 원. 그렇죠. 셋이서 가면 7만 원, 8만 원. 그다음에 넷이서 가면 10만 원. 그렇죠. 이 정도의 비용을 내고 그 머더 미스터리를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쌀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방탈출과 비교를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왜냐면 어느 정도 준비된 장소에 머문다거나 스토리를 즐긴다거나 일회성이라던가 그런 걸 비교했을 때 방탈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방탈출에 비해서는 이제 방탈출과 비슷한 정도?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거나 이제 얘는 다른 거는 방탈출은 인원을 이 엠빵하는 식으로 간다면 이거는 인원당 가격이 책정돼 있는 식으로 가니까 그 정도의 차이? 그래서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면 그렇게 안 비싸니까 자주 갈 거냐라고 묻는다면 생각보다 전 머더 미스터리라는 컨텐츠가 호불호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고정적으로 여러 번 가겠지만 심지어 인원도 3인, 2인, 5인 다르잖아요.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고정 인원이 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아예 머더 미스터리란 건 4인 전용이에요 하면은 그냥 4명이 모이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느 때는 5인이 필요해. 어느 때는 3인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위에 친구들이 그런 거에 거부감이 없다면 갈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 인원을 모아 간다는 것과 그만큼의 지불할 용의가 또 있느냐 상대방도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또 이제 진입 장벽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 가격이. 그러니까 한번 해볼래 하고 꼬셔서 데려가기에는 비쌀 수 있다. 그쵸. 특히나 머더 미스터리는 재미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누군가는 또 별로일 수 있으니까. 저희 보대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오시더라도 무제한을 하면 10,000원 정도 금액이니까 그쵸. 음료까지. 사실 좀 다르기는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는 오픈 할인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3명이서 가가지고 절반 가격으로 하고 왔네. 그쵸. 3만 원에 즐겼죠. 저희 3명이서. 아, 3만 원에 즐겼나요? 네, 인당 10,000원이었어요. 저희는. 아, 인당 네. 10,000원이었나요? 왜냐면 평일이라 5,000원이 아마 할인. 아, 맞아요. 25,000원인데 2만 원으로 이미 평일 할인이 됐고 거기다 플러스 50% 할인이어서 저희 10,000원에 즐겼죠. 사실 10,000원에 즐긴 거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퀄리티였었던 것 같아요. 그쵸. 거저죠. 10,000원이면. 10,000원이면 거저입니다. 10,000원이면 거기 있는 거 다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0,000원은 아니고 주말 기준 25,000원, 평일 그쵸. 기준 2만 원이라고 봤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 영화값 비싸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영화값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제 돈 내고 가기에는 약간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런데 할인된다면
밸류가 이제 그만큼 급격히 상승을 하죠. 그래서 할인이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즐길 것 같고 정가를 내고 가기에는 약간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어쨌든 서비스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까지 직원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저희의 노력 없이 이렇게 확 넘어갔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서비스를 받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 정도 가격은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보드게임 카페 사장으로서라도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맞아요. 이 정도 가격은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머더 미스터리를 처음 즐기신다면 오히려 이렇게 리얼 월드 같은 데서 즐기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내한테 흥미가 맞다. 나의 취미로서 좀 적합하다. 하시다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보드게임 카페에서 할 수 있는 머더 미스터리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매번 가는 거는 사실 저는 좀 비추긴 해요. 그 정도를 취향이시면 사실 거기 있는 거 다 즐기시고 남은 머더 미스터리 하셔도 돼요, 사실. 맞아요. 또 재밌으면은 안 아까우니까. 그래서 방탈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해서 취향에 맞으시면 뭐 하나도 안 아까우실 수도 있지만 맞아요.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 저는 요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리얼 월드 클루 그 중에서도 숨바꼭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재밌었습니다. 총평은 재밌었고요. 저희가 내용에 관한 거는 이제 스포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저는 고민 중이시라면 꼭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커넥트 현대에 생긴 리얼 월드 점도 많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가 차를 가지고 갔는데 주차 요금이 다 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2시간짜리 게임을 했는데 주차 요금은 1시간만 정산이 돼가지고 사실 30분이죠. 30분은 무료여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차 요금을 좀 많이 내고 왔는데 또 할인 받은 걸로 퉁치자 하고 그냥 이제 기분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하다못해 거기서라도 자체적으로 주차 쿠폰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합니다. 제 생각은 첫날이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첫날이라서 아직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서. 음식도 3만 원 이상 사면 2시간 무료인데 저희가 할인 받았지만 3만 원을 냈지만 30분밖에 안 준 건 맞아요. 다시 생각해도 조금 의아하달까? 맞아요. 그래서 그 주차 문제, 그래서 가급적 가실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십시오. 사실 저희는 평일 오전에 갔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좀 널널했던 것도 있는데 주말에 가시거나 하면 주차 공간이 꽤 협소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깊이 내려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보대원 랩실 이렇게 운영할 건데 오늘은 리얼월드의 클루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좀 더 보드게임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편 예고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예고는 힌트를 하나씩 드려볼게요. 저는 협력 게임입니다. 저는 도둑이요. 자, 과연 다음 게임은 무엇일지 여러분들의 기대 속에서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